반갑습니다. 예. 2교시 담당한 김정진입니다. 2교시가 쉬웠죠? 1교시에 비해서. 1교시가 워낙 어려워가지고, 보시면은, 한 두 문제 정도는 볼게요. 일단 1교시 1번 문제. 지금 1번 문제가 지금, 우리가 K값하고 지금 압력을 물어보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K값 압력. 이게 왜 중요하다?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감지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살수 밀도입니다. 살수 밀도. 살수 밀도가 중요한데 이 인자가 뭐예요? K값과 압력이에요. 근데 이 살수 밀도 관련해가지고 스프링클러는요, 우리가 일반 건축물하고 창고가 좀 이게 구분이 됩니다. 자, 일반 건축물은 밀도가 크다. 그럼 어때요? 무조건 오케이야. 일반 건축물은 뭐다? 왜냐면 지금 할 얘기가 압력 관련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압력 제한이야. 국내는 0.1에서 1.2 메가파스칼입니다. 근데 문제가 NFP는 제한이 없어요. 이게 국내는 그런데 NFP에는 이 압력 제한이 없습니다. 압력이 높아도 소화는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자, 우리가 헤드에서 살수 밀도가 이게 핵심이에요. 얘만큼은 장땡인데 어떤 경우? 일반 건축물. 얘만큼은 오케이인데 창고는 이제 뭐가 중요해요? 살수 밀도도 중요하지만 입자의 크기. 밀도가 커도 입자가 작으면 소화가 어려워요. 창고는 뭡니까? 제어 또는 진압이에요. 근데 일단 핵심이 이거예요. 이 문제는 K값과 압력인데 뭐다? 일단 살수 밀도를 얘기하고 싶어. 근데 일반 건축물은 무조건 얘만큼의 장땡이야. 그러니까 압력 제한이 없어. 어디? 걔네 기준으로. 근데 창고는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런 표 아시죠? 2S8.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핵심은 뭡니까? 여기는 왜 없어요? 여기 우리가 지금 못하는 거지. 왜 못합니까? 우리가 위로 올라갈수록 어때요? 위로 올라갈수록 위험성이 커지는 거지. 또는 진압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지금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뭐가 중요해요? 살수 밀도보다 입자의 크기야. 그럼 이런 경우는 지금 특징이 뭐예요? K값은 작고 압력은 커야 되겠지. 원래는 여기도 만약에 압력이 예를 들어서 이게 한 0.5다. 그러면은 밀도는 나오겠지. 근데 문제가 뭐다? 입자가 안 나오는 거야.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DM 입자의 크기는요, P의 3분의 1승에 D의 3분의 2승입니다. 이 식은 꼭 외우고 있어야 돼. 우리가 소방에서 스프링클러는요, 일반 건축물과 창고는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일반 건축물은 뭐다? 밀도만 크면 돼. 즉, 얘가 크든 얘가 크든지. 근데 보통 우리가 얘는 고정이죠. 80. 그러니까 압력 키워도 얘는 제한이 없어. 왜? 불은 끄니까. 근데 창고는 살수 밀도보다 뭐 중요하다? 입자의 크기. 그래서 얘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는 알아두셔야 돼.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ADD 물어보면 답이 뭐예요? 한마디로. ADD. 참, 답안지 써도 점수가 안 나오는 거지. ADD 핵심 뭡니까? 입자의 크기야. 한마디로 뭐다? 살수 밀도보다 입자의 크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표는 꼭 이제 외우고 있어야지. 시험 문제 옛날에 뭐였더라? 이게 나왔었나? 한 번 나왔었지. 근데, 그거는 앞으로 아마 안 나오지 않을 거야. 근데 이 식을 왜 외우느냐? 이거 설명하려고. ADD 물어보는 얘를 써줘야 되겠지. 살수 밀도보다 입자의 크기다. 일단 그거 하나 좀 알아두시고. 또, NFP는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쪽 얘기인데, 왜 없느냐? NFP도 옛날에는 제한이 있었어.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1kg 기준으로, 그럼
살수 면적이 한 이만했어. 아이고, 너무 크다. 한 이만했습니다. 이만해요. 얘가 뭐야? 표준. 압력이 커지면은 얘가 점점 커져. 커져가지고 한 5kg 정도면은 이게 가장 큽니다. 근데 그 이상은 더 이제 작아져. 그래서 약 12kg 또는 1.2m 얘가 이런 모양인데, 이런 모양. 즉, 얘보다 면적이 작아졌지. 그래서 제한을 줬어요. 근데 문제가 뭐다? 스프링클러가 바닥에는 물이 안 가는데 소화는 잘 시키니까 제한이 없어진 겁니다. 이제 좀 알아두세요. 보통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설비는 우리와 걔네 기준 자꾸 비교하라 그러지. 저는 스프링클러 우리 국내 기준에서 가장 먼저 좀 바꿔야 될 게 이겁니다. 이게 빨리 없애야 돼, 압력 제한. 지금 현재 우리는 0.1에서 1.2메가파스칼인데 그 압력이 NF에는 없다. 왜? 바닥에는 물이 안 가는데 소화는 더 잘 시키는 거지. 즉 스프링클러가 물 분부가 된 거야. 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또 이제 어디로 가요? 우리 소방기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이 얘기죠. 과압 문제. 소방기술사 현장은 대부분 다 과압이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과압을 잡는 게 중요한데, 자, 과압이 시험 문제 나오면은 맨 처음 할 얘기가 뭐예요? 시험 문제 과압 나오면 왜 우리가 과압이 문제가 되는지, 왜 된다? 옥내 소화전은 뭐 반동력, 스프링클러는 살수 면적, 살수 면적이 작아지는 거지. 근데 문제가 뭐다? 이렇게 돼서 소화는 잘 시키니까. 그래서 자, 볼게요. 과압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스프링클러 관련 과압 기준은 우리가 좀 이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언급을 해줘야지. 스프링클러의 이 기준만 없어지더라도 설계가 좀 더 쉬워지겠지. 왜? 배관만 견디면 되는 거지. 배관만 견디면은. 요즘 배관에서 한 2메가까지는 보통 이제 견딘다고 하더라고요. 한 2.5까지는. 이 문제에서는 해가지고 얘하고 얘를 물어봤는데 핵심 뭐다? 살수 밀도. 근데 일반 건축물은 살수 밀도만 크면은 장대. 그러니까 압력 제한이 없는데 뭐다? 창고는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화재 안전 기준에 창고 관련 스프링클러가 있죠. 압력 제한이 없지. 왜 없어? 빼먹었어요. 법 만드는 분들이. 제한이 있어야 됩니다. 왜? 압력이 왜 중요하다? 이것 때문에. 입자 크기. 일반 건축물은 살수 밀도, 창고는 입자 크기. 봐주시고. 뭐 이 정도 봐주시고, 그 다음에 뭐 유도는 한번 봐주시고,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번 시험 문제 뭐 형식승인 좀 어려운 문제죠. 그냥 외우지 마세요. 나가면은 또 터진 걸로. 이거 내는 분들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 왜 낼까요? 주거형이 50, 얘가 160, 얘가 200에서 200, 360 이렇게 쓰면 몇 점 줄까요? 되게 궁금해. 한 2점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각각 한 6점이니까 이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할 얘기가 좀 별개 문제인데, 자, 우리가요 압력이 증가되면은 자 우리가 압력이 증가, 우리 지금 말단 헤드 압력이 1kg입니다. 1kg인데 우리가 2kg로 우리가 이렇게 증가시키면은 수온의 양이 어떨까요? 그러면 수온의 양이 어떨까? 이게 참 궁금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국내는 수온의 양이 증가됩니다. NFA는 수온의 양이 감소해요. 되게 골 때리고, 아니 똑같은 설비인데 국내는 수온이 증가하고 NFA는 수온이 감소를 해요. 뭐가 맞아요? 분명히 하나 이제 틀렸겠지. 수온 얘기인데, 또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수리 계산하는데 NFPC하고 NFPA하고 자 비교하시오.
야,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비교하셔 물어보면 이제 뭘 써야 돼요? 두 개의 차이점이지. 아니, 우리가 수리 계산할 때 얘네 우리가 과연 차이점이 뭘까? 1번이 뭡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압력이 증가되면 수원량이 늘어나. 걔네들은 수원이 줄어. 왜 그럴까요? 자,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한 20층 근색이다. 그럼 기준개수, 무조건 우리 30개지. 30개. NFP는, 기준개수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혹시 NFP의 기준개수 구하는 방법, 수리계산에. 그쵸? 이쪽이 살수, 밀도. 이쪽이 설계 면적이에요. 설계 면적이라는 게 뭐예요? 헤드가 동작될 걸로 예상되는 면적이에요. 즉, 얘가 지금 뭡니까? 기준계수 똑같지? 아, 이게는 살수, 밀도, 설계 면적 방식입니다. 용도가 뭡니까? 한마디로 기준계수 구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구한다? 밀도에 따라서, 볼게. 만약에 하나만 예를 들게요. 오늘의 원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A점도 구할 수 있고, E점도 구할 수 있지. 그건 내 맘이에요. 그럼 A점 어떤 놈이에요? 물은 진하게, 면적은 작아지는 거지. 얘는 좀 연하게 뿌리면서 설계 면적은 커지는 거지. 그럼 이때는 기준개수가 한 10개면 얘는 몇 개요? 한 4개야. 자, 그러면은 이때와 이때 중에 어디가 물량이 더 많이 필요해? 이것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외국 애들은요, 무조건 여기를 잡습니다. 이쪽으로 안 잡아. 왜? 이쪽이 더 돈이 적게 드니까. 똑같은 얘인데도 뭐예요? 밀도에 따라서 수량이 변합니다. 아까 살수 밀도가 뭐의 함수라고요? K값과 압력. 네, K값은 고정이지. 지금 뭐예요? 내가 압력을 키웠더니 물량이 주는 거예요. 사실 걔네가 맞겠지. 예. 근데 시험 문제 얘 나오면요, 1번 얘기가 뭡니까? 이 얘기지. 즉, 우리는 아직 이 개념이 없지. 빨리 얘를 가지고 와야 돼요. 한 10년 전에 얘를 이제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도 못 가져옵니다. 얘 가져오면은, 완전히 이게 소방이 후르다 하면 바뀌는 거지. 좀 알아두세요. 살수, 밀도, 설계, 면적 방식. 이게 뭐다? 살수, 밀도에 의해서 기준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즉, 용도가 같아도, 어떻다? 살수, 밀도가 증가되면은 수원량은 감소합니다. 우리 설계할 때 건물이 쭉 있으면요, 여기 밑에 펌프 있고 쭉 이제 쭉 있죠. 층마다. 우리가 잡을 때 일로 설계합니까? 맨 위로 하지. 왜 그래? 아니, 여기 10개 터질 때, 여기 10개 터질 때. 그러면 우리가 일로 설계하면은, 여기 터지면은 물이 모자른다고 얘기하지. 근데 실제 안 모자라. 왜? 이때는 10개면 몇 개? 3개면 불 끄니까. 왜? 이게 진하니까. 근데 우리는 설명을 못하는데 얘들은 할 수 있지. 이 방식 좀 알아두세요. 살수, 밀도, 설계, 면적 방식. 그런데 최근에 지금 이렇게 쭉 돼 있는데 2022년도판에요. 얘가 없어졌어요. 미치는 거지. NFP의 역사가 한 13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역사 깊으니까 이게 잘 안 바뀌는데 이때요. 이게 바뀌면서 지금은요. 아까는 우리가 얘 또는 얘 아무 데나 되는데 지금은 얘만 돼. 얘만. 그런데 여기만. 왜 그럴까요? 왜 바뀌었다? 지금은 NFPA 13에 이제 뭘 중요시 여긴다? 살수 밀도를 중요시. 살수 밀도. 이게 뭐죠? 1번. 이게 왜 중요하다? 얘가 진해야만 불을 더 빨리 클 테니까. 좀 알아두십시오. 얘가 최근에 가장 엄청 바뀐 거예요. 지금은
이 곡선에는 뭐다? 한 점. 또 어떤 점이다? 살수 밀도를 큰 점. 그러니까 압력이 더 높은 거지. 국내 기준은 압력이 증가되면은 수온량이 증가되는데 NFA는 수온량이 줍니다. 되게 좀 특이하지.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설명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로 하는 거야, 설계를. 만약에 그게 아니면 당연히 우리 설계를 일로 해야 되겠지. 왜? 여기 가장 물량이 많이 필요하니까. 똑같으면은. 그래서, 보세요. 이 살수 밀도는 가장 스프링클러의 핵심이에요. 스프링클러의 방수축성. 그러면 결국 이해물어 본 거지. 그럼 핵심이 뭐다? 일반 건축물과 창고. 구분해서 하는 거지. 일반 창고물은 밀도, 창고는 입자의 크기. 아까 써주시고. 나머지는 읽어봐 주시고요. 그래서 그 29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5번 방사 압력이 장점이 뭐다? 압력이 증가할수록 살수 밀도가 증가하여 조기 소화 가능하기 때문에 뭐다? 수온량이 감소합니다. 근데 펌프의 토출량은 좀 빼주세요. 수온만. 그러니까 수온만. 예. 토출량은 더 증가되겠네, 그치? 더 많이 뿜어대니까. 예. 수온만. NFP는 방수 시간이 보통 30분에서 1시간이에요. 왜 이렇게 텀을 줬을까요? 아니, 그냥 1시간 주면 되는데, 왜 이걸 30분에서 60분 보통 주는데, 이거 왜 그럴까요? 법을 이딴 식으로 만들어놓고. 왜 그래? 좀 보면서, 밀도가 클수록 시간은 작아지겠지. 그건 이제 알아서 잘 하는 얘기지. 자. 그래서 시간을 처음에, 야, 왜 30분에서 60분일까? 딱 정해지면 좋을 텐데. 피곤하기 싫이. 이게 뭐다? 밀도가 진할수록 또 시간은 줄겠지. 그, 알아서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봐주시고. 유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것들은,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할 때,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제 어떤 이제 기준이란 게 있는데, 저는 보통 이제 55점 기준으로 좀 표현했는데, 얘 이해하냐, 이상하냐인데, 얘를 따라서 이해하고 이상하고, 자, 밑에는 주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됩니까? 기본 문제. 위로 가면은 이제 이런 문제 하는 거지. 왜? 이런 문제, 사실 이게 전기하는 문 외에는 참 어렵지. 왜? 외워봤자 써먹을 데가 없는 거지. 예, 참 이렇게,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지금 2021년 됐거든요. 그것도 좀 예상 문제였죠. 근데 이거는 뭐 지금보다 이제 좀 이제 올라간 다음에 그때 꼭 해야 됩니다. 엄청 중요한 문제야. 근데 문제가 단데 좀 써먹을 데는 없지. 그래가지고 식 보시면 이거 뭐예요? 모터를 뺀 동력. 그다음에 얘는 모터 동력에서 뭐 가장 큰 거 뺀 거 시각 있죠. 한번 봐주시는데 그냥 나중에. 근데 나중에 꼭 얘는 외워야 됩니다. 아마 주기적으로 아마 계속 나오지 않을까. 한 3, 4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옛날에 뭐 PG, RG가 이제 엎드리고 이제 여러 됐으니까 봐주시고. 3번 문제. 30분, 20분 내에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시간 지나서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예, 이게. 산업용, 얘가요, 시험 문제가 보시면은, 그건 없습니다. 124회, 6회, 8회, 131회, 최근에 5번 나왔어, 5번. 1년에 한 번 하면 2번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올까요? 미치는 거지. 근데 문제가, 볼게요. 이게 지금 산업용 주방 소장치 설치 기준 보시면요 외울 게 없어. 잘 해라. 유효하게 잘 설치해라. 점검, 성능 인증. 특별하게 이거 외워봤자 써먹을 데가 없죠. 참 좀 보면서 근데 봤더니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서는 이 산업용 주방 과연 이게 뭔지 볼게요. 특히 여기서는 이제 이 상업용 주방 얘기 여기가 어떤 위험인지
자, 유형을 보겠습니다. 31페이지. 특징인데요. 첫 번째, 위험성이요. 얘는 두 가지예요. 그 뭐냐, 그러니까 주방에서의 위험과 화염 전파 위험.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 다음에 외부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래서, 자, 주방은 이제 뭐가 중요해요? K급 화재. 예, K급 화재. 전파는 덕트 얘기, 뭐, 댐퍼 얘기. 그걸로 갑니다. 근데 볼 테고. 두 번째, 얘 특징이요. 얘는 빈도는 엄청 자주 일어나는데, 빈도는. 그런데 크기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 물론 이제 가끔, 작년인가요? 그건 뭐 분당에서 큰 불 났지. 근데 그래도 얘는 빈도에 비해서는 얘는 작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화재의 특징이요. 주로 사람이 있을 때 발생해. 요리하다가. 그러니까 특징이 뭐다? 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이 직접 불을 끄는 거야. 소화기로. 그래서 얘는요, 이게 중요해. 소화기가. 특히 모든 소방 대상물이 소화기 중요한데 특히 얘는 소화기 중요해. 왜? 주로 사람이 있을 때 발생하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얘는 주로 기름이니까 쏘면은 튀는 거지. 그래서 이쪽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예요? 스플래시. 여기 스플래시. 시험 문제에 쭉 있어. 맨 처음 시작은 뭡니까? 특징이 뭐다? 사람이 있을 때 주로 화재가 난다. 그러니까 직접 사람이 뿌리는 거지. 근데 기름 튀면은 위험하니까. 여기는 사람이 있다. 그런 데 봐주시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사람의 교육훈련. 소화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소화기가. 있고, 이제 그 다음, 사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 할 얘기는 이제 이 얘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소화 설비의 특징. 주방용 소화 장치가 우리가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소화기구지, 소화기구. 근데 얘는 뭡니까? 소화 설비야, 설비. 그러니까 이게 소화기하고 같은 놈이 아닙니다. 완전히 좀 이게 앞으로 별도로 분리가 돼야 돼. 자, 볼게요. 특징 중에 첫 번째. 그전에 일단 이거 먼저 봐야 되겠네. K급 화재. 우리 K급 화재 저희가 뭡니까? 또 위험성. K급 화재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그쵸. 이거 B점. 어떤 놈이 나쁜 놈이야? B점이 높은 놈. 일반적인 B급 화재는요, 인화점, B점, 자연 발화점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다 여기서 멈춰. 근데 시용률은 인화점, 자연 발화점, B점이야. 끝까지 올라가니까 불 꺼도 계속 불이 붙는 거지. 그럼 얘가 크면 클수록 나쁜 놈이지. 자, 시용률 화재는 핵심이 뭐다? 이겁니다. B점. B점이 크면은 나쁜 놈이야. 근데 시용률의 B점은 다 틀리지. 그러니까 설계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못 만드는 거야. 아니, 어떤, 시용률가, 크기가 요만한지, 조리대가 이만한지 따라서 다 달라지겠지. 이 산업용 주방 소화 장치는요, 법으로 만들 수가 없어. 왜? 가연물이 워낙 다양해. 특히 뭐 때문에? B점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설계자가. 설계한다. 뭘 해야 돼요? 내가 입증을 해야 돼. 원칙이. 내가 이걸 입증해야 돼. 그건 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거 입증하려면 실제로 해놓고 불 꺼봐야 되는데 불 안 꺼지면은.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그래서 나온 개념. 입증 때문에 나온 개념. 혹시 여러분들 스페링, 프리 엔지니어링? 이게 뭐예요? 이게 반대가 이제 엔지니어링. 두 개 차이가 뭡니까? 가장 쉽게 표현하면은. 얘는 뭐예요? 맞춤복. 얘는 기성복이야. 얘는 나 보고 이제 쭉 이제 맞춤복. 얘는 뭐예요?
업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지. 자, 업자들이, 야, 이 공간은, 조리 기구가 요만하니까, 여기에 뭐 기름이 있으니까, 여기는 설계할 때, 여기다 약재 놔서 노즐 뭐 2개 설치한다. 약재는 얼마? 이런 놈은, 야, 뭐 노즐 3개 놓고, 뭐, 얼마, 이렇게 쭉 있겠지. 그걸 내가 다 만들어 놓는 거지. 그래서 내가 가서, 야, 우리는 이거네? 사는 거죠. 이게 뭐예요? 프리 엔지니어지. 그러면은, 우리도 옷 보면 어때요? 옷에 뭐, 허리 둘레 다 있지. 얘도 그런 게 다 있어야 되겠지. 약재는 얼마를 쓰고, 노즐 몇 개, 쭉 있겠지. 그게 뭐예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그지? 설계 매뉴얼. 지금 이게 뭐예요? 설계 매뉴얼이. 한번 보니까 뭐 스펙을 다 정해놓은 거야. 그래야 그럼 내가 사겠지. 내가 이거 야 우리 주방은 봤더니 야, 기름은 이런 기름 쓰고 면적이 이거니까 내가 이거 살래요. 그게 이거지.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잘 몰라도 약재량, 어떤 걸로 가압할 건지, 뭐 배관의 길이, 배관의 간격, 노즐의 개수, 그걸 쭉 나오겠지. 한번 따지면 이거 다 그거예요. 야, 다시 보겠습니다. 이 특징이 뭐다? 첫 번째, 얘는 뭡니다? 국수 방식이죠. 여기만 잡지, 여기만. 이거 주로 뭐지? 조리대. 그래서 뭐다? 프리 엔지니어링.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을 받은 거지. 우리가 성능 인증. 자, 우리가 성능 인증을 하는데, 그 6번 문제가 뭡니까? 뭐, 공기 안전 매트의 성능 인증인데, 얘하고 좀 틀려요. 여기서 성능 인증은 뭐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설계를 하는 거. 그래서 인증을 받는 거야. 불 꺼지지. 그래서 이 공기 안전 매트의 성능 인증하고 조금 다릅니다. 얘는 좀 이해를 하셔야 돼. 시험 문제 얘가 일단 왜 많이 나온다? 이것 때문에. 이게 설계가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소화 기구가 아니야. 이게 뭐다? 하나의 소화 설비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다? 기준을 만들 수가 없어. 뭐 때문에? 기름의 종류 때문에. 그래서 핵심 요거는 뭐다? B점. B점이 높을수록 더 소화가 어렵겠지.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얘는 100% 이걸 하거든. 프리엔지니어. 만들어 놓고 이제 파는 거지. 그럼 모든 기기는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겠지. 불 꺼진다는 거를. 그럼 봐주시고, 그러면 이런 문제는요, 그냥 버리세요. 이거 또 외울 거예요? 아니잖아, 그치? 이건 외우는 분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얘는 좀 알아두십시오. 주방용 화재. 시험 문제 또 나와요. 소설 얘기. 3번 문제, 4번 문제. 저는 이 문제는 좀 틀렸는데 이게 일단 뭐 한 줄씩 봐주시고, 최적에 따른 소화 약재 설계 농도. 이게 뭐예요? 딱 보면은 의미가 뭐 같습니까? 저는 딱 본 순간에 최적에 따라서 설계 농도가 바뀐다고 좀 봤어요. 문제를 보면서. 근데 답은 그냥 뭡니까? 소화 농도와 설계 농도 1.1.3인데 근데 용어가 어때요? 뭔가 뉘앙스는 최적에 따라서 뭐다? 이게 바뀌는 거지. 이미지가. 그래서 지금 저는요, 혹시 이거 아시나? 그러니까 이게 뭐 CO2에서 뭐예요? 최적에 따라서 설계 농도가 변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건 줄 알았어요. 왜? 물론 시험 문제는 지금 얘가 불합성인데 얘나 CO2랑 결국 똑같지. 좀 그래서 처음에는 이건 줄 알고 썼다가 나중에 더 추가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그러니까 이쪽 얘기. 최적이 증가되면은 설계 농도가 증가된다.
근데 이게 지금 맞는 얘기인가요? 이게 지금 해설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얘는 시험 문제 꼭 나옵니다. 뜻이 뭐예요? 야, 최적이 작아지면은 농도가 커진 거지. 설계 농도의 정의가 뭡니까? 설계 농도의 정의. 이게 되게 애매해요. 우리 지금 법에는 뭐로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거기 없나? 여기, 자, 볼게요. 방호 공간에 방출되는 약재량 계산에 필요한 농도입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우리 법의 정의야, 법의 정의. 아, 어떤 공간에, 공간에 필요한 약재량에 대한 뭐예요? 농도. 근데 저는 보는데, 그럼 이게 뭐예요? 방호 공간에 남아있는 약재 농도. 차이가 뭘까요? 자, 이때나 남아있는 거는 어떨까요? 다 34%입니다. 남아있는 거는. 근데 얘는 이게 왜 커? 큰 이유. 원래 얘가 기본인데 얘가 더 크지. 왜 큽니까? 왜 최적이 작으면은 얘는 더 커질까요? 거기 보시면은, 자, 우리가 약재량은 뭐에 비례해요? 당연히 최적에 비례하겠지. 그런데 우리가 CO2나 이 이너지행 계열은 뭡니까? 자유 유출이지. 자, 그럼 누출량은 뭐에 비례해요? 얘는 최적이고, 누출량은 여기에 표면적이지, 표면적. 여기 표면적. 아, 약재량은 최적, 누설량은 표면적. 자, 한번 비교해 볼게요. 공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가 얘 2배야. 그러면 이때는 A란 곳은요, 표면적당 최적이 0.8이야. 이때 0.8. 얘는 0.6입니다. 이 뜻은 뭐예요? 얘가 더 뭐가 많다? 누설이 더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더 많이 뿌려주는 거지. 근데 남은 양은 둘 다 똑같겠지. 자, 시험 문제요. 얘는 아마 언제 한번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해설서의 설명이야. 설계 농도가 얘가 높대.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봐. 설계 농도는 다 똑같이 34입니다. 저거는 설계 농도 정의가 여기 보시면은, 저는 얘가 아니라 이걸 보는 겁니다. 설계 농도보다 공간에 남아있는 그 농도야. 근데 우리 법은 지금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법이 좀 이상하지. 우리 기준도 보면요, 이 표가, 아이고. 이게 지금 우리 화전의 기준인데, 표 주고요, 밑에 보면요. 자, 설계 농도가 34% 이상이면, 그럼 얘를 얼마나 보는 거예요? 지금 34로 보는 거예요. 좀 헷갈리는데,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구분. 아, 설계 농도의 정의가 얘냐, 얘냐. 얘는 뭐다? 필요한 농도고, 얘는 뭐예요? 남아있는 농도.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 건데, 우리 지금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법으로. 한번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럼 저는 이거 봤다가, 봤더니 이게 아니더라고. 찾았는데, 좀 알아두시고. 세 번째 문제가, 최대형 설경도. 국내는 이거지. 43. NFA는 특징이 얘는 뭐예요? 자, 허용 또는 독성은, 자, 독성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독성 그러면 생각나는 게 하버의 법칙.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버의 법칙?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독성의 가장 하이라이트. 법칙이 뭐였지? 이 법칙이 뭐예요?
마신 양, 도주, 마신 양은 뭐다? 농도 곱하기 시간이다. 그럼 이 뜻은 뭐예요? 농도가 높아도 시간이 짧으면 안전한 거지. 지금 이 뜻이거든요. 원칙은 뭐다? 야, 43%는 5분인데 얘도 인정해주지. 어떤 경우? 시간이 작으면은. 좀 알아두세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하와이 법칙. 농도 곱하기 시간. 그래서 원래는 이게 중요해. 우리가 LD50이 중요한데 우리는 주로 LC50을 쓰지. 왜 그래요? 이 속에 지금 뭐가 숨어 있습니까? 시간이 숨어 있어. 시간은 숨어 있어. 시간. 시간이 이거 얼마예요? 원칙은 4시간. 4시간. 모든 독성은 시간이 그 안에 숨어 있죠. 혹시 그 ERPG. ERPG가 시간이 얼마죠? 1시간. TWA, TLV인가? TLV 있죠, 뭐, TLV. 시간이 3개지. 8시간, 15분, 4번, 실링. PPK. 5분. 15분. 아, 우리가 보통 독성은 시간은 안에 숨어 있습니다.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시간이. 이거는 그냥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이식하고 이식. 이게 식이 지금 다른 식인가요? 아니, 이놈 하나, 이놈 하나. 아니, y는 equal 2의 x나 x는 l의 y나 똑같은 식이지.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지. 좀 쪽팔린 얘기인데. 자, 물론 우리는 여기에 v분의 s분의 vs라고 붙지. 이 뜻은 뭐예요? S분은 일단 S분은 VS. 우리가 왜 붙여요? 얘를? 무슨 이유는 좀 알고 외워야지. 자, 뭐, 이너젠 30루베. 맞는 표현인가요? 얘는 틀린 표현이에요. 왜 틀려요? 기체는 이런 표식하면 틀린 거지. 기체는 원가 30kg지. 왜? 얘는 고정인데 얘는 변하지. 온도. 그럼 여기다 뭘 해줘야 돼요? 온도가 몇 도씨? 그게 지금 이거지. 지금 이 뜻이 뭐야? 20도씨라는 표현이지. 이 뜻이.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그치. 아, 뭐, 왜 그렇다? 여기는 온도를 꼭 써줘야지. 얘는 필요가 없는 거지. 뭐, 그냥 듣고. 자, 저는요, 이식과 이식은 똑같아 보면서 제가 이식을 한번 유도해 볼 겁니다.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간단하게. 전 그냥 방법만. 이게 좀 산술 좀 해야 되는데 좀 외울게요. x분의 1 dx라는 걸 적분합니다. a에서 b까지. 이게 뭐예요? 적분. 고등학교 때 배운 건데. 1 하면요. 얘가 ln x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얘는 ln b-ln a라고 써. 얘는 거기 있습니다. 얘는 ln a분의 b야. 그냥 얘는 이렇게 된다고. 그냥 외우세요. 얘만 알면은 얘 쉬워요. 한번 볼게요. 자유시험이니까 들어온 만큼 나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요만큼 들어옵니다. 탄이 이거. 초당 이만큼 내가 넣고 있어. 그러면은, 자, 이 공간에 농도가 C0에서 농도가 처음 농도에서 지금 C1으로 지금 바뀌는 겁니다. 바뀌면은, 자, 중간에 혹시 여러분들, 그, 배수 시간. 우리 어떻게 유도하죠? 배수 시간.
임의의 H를 잡지. 임의의 H. 임의의 H. 그래서 잡아. 임의의 H. 그래서 나간 양은 루트 2GH의 뭐 A 1. 줄어든 양은 DT분의 DH의 A. 똑같아요. 자, 볼게요. 지금 이 0이 줄는 거지. 그럼 양은 농도는 이게 C면은 DT분의 DC 곱하기 뭐다? 여기에 최저. 그럼 이거 뭡니까? 여기 줄어든 양. 나간 양은 얼마가 나가요? 이만큼 나가겠지. Q'인데 답 뭐다? 앞에 C가 붙지. 왜? 농도가 있으니까. 얘가 지금 뭐요? 줄어든 가스의 양. 얘가 뭐요? 나간 가스의 양. 두 개는 같은데 얘가 뭔다? 줄어드니까. 그럼 이제 끝났어요. 다 했어. 그렇지. 마이너스 V의 DT분의 DC. 여기는 C의 Q'. 우리 지금 뭘 구하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우리가 지금 뭘 구하는 거죠? 머릿속에 얘 곱하기 얘를 구하는 거야. 그래야 얘가 이게 Q, 약재량. 그러면은 자 여기서 DT는 넘어가고 넘어가면 C분의 1의 DC의 Q'분의 V입니다. 정리하면. 자, 얘는 뭐예요? 상수는 빼고, 그러면은, 그냥 무시하면은, 양변을 적분을 해요. 그럼 얘는 뭐예요? T고, 이쪽은 A분의 B, C분의 1, DC. 근데 아까 지금 시작이 뭐라고요? C, 0, C, 1. 그러면은, 아까 이거 적분하면, 이게 지금 뭐라고요? ln C0분의 C1이잖아. 그냥 외워서. 다시 쓸게요. DT는 마이너스 Q'분의 V의 C분의 1 DC. 적분하면 이쪽은 T는 마이너스 Q' 그냥 상수 나오고. 이거 뭐다? 얘가 ln C0분의 C1입니다. 우리 지금 구하는 게 뭐라고요? 얘가 넘어가면, 그럼 이게 뭐예요? 얘가 뭡니까? Q. 즉 뭐예요? Q는 V 곱하기 ln C0분의 C1이야. 만약에 이게 산소면은, 얘는 얼마입니까? 시간이니까 21. 얘는, 혹시 그 가스계에서 C는 21분의 21 마이너스 O2 곱하기 100. 그럼 이제 O2는 나오겠지. 얘를 구해서 넣으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게 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어려운 게 얘가 어려워, 얘가. 얘가 지금 뭐다? 여기서 줄어드냐. 얘는 뭐예요? 나갔냐. 한 4줄. 몇 줄이요? 한 4줄. 봐주시고. 빨리 해야 돼. 시간이. 자. 이 문제는, 그냥, 저 처음에 이 문제를 이렇게 봤거든요? 이게 아니지.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지. 여기서 얘와 얘 손실이 같은 거지. 그리고, 이거 왜 냈지? 좀 생각 들고. 매출 안 되죠. 한번 해보세요, 그냥. 그래서 핵심은, 이게 4분의 파이, 뭐, D1의 제곱, C, V1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네요. 그러니까. 왜 냈을까? 생각 들고. 6번 문제. 얘도 좀 이게 시사적 문제죠. 제가 해가지고, 뭐, 소방청에서 만든 건데, 뭐, 한번 읽어봐 주시는데, 근데 공기 안전 매트는 그래도 좀 가지고 갈 만하지 않을까. 나중에 55점 이상 됐을 때. 예. 이렇게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예. 혹시 뭐 질문은
없으시겠죠? 예, 예. 예,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